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평상시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안보에 관해서는 너나 구분 없이 똑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데 이제 가입이 돼 있잖아요. 북한도 거기에 이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 NPT에 들어가 있다가 탈퇴하고 이제 핵을 만들었잖아요. 예. 북한이 그런데 그 우리가 생화학 무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화생방 같은 무기를 보잖아요. 화학 무기, 생물 무기, 방사능, 핵. 예. 그런데 북한도 NPT에서 탈퇴해 있고 하지만은 생물 무기 조약에는 가입이 돼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콜레라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이제 화학무기 조약에는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화학무기도 상당히 이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치명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소량으로 쉽게 또 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뭐 장사정포 이런 데 해갖고, 예, 그걸 저 후반까지 안 날리고, 북한이 초기에 공격해 올라 그러는 루트상에다가 해서 우리를 마비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위협스러운 그런 무기에 들어갈 수 있다. 과거에 그 김정은이가 자기 형 죽였잖아요, 그걸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화학 무기거든요, 일종의. 예.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방독면 써봤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어요. 쓰고 움직인다는 게. 바람 불면 지나가기도 하고, 뭐, 남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라 할 수 없는 그 CS탄, 예, 눈물 콧물 나는 그거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인체에 아주 유해한 화학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갖고 우리 이제 군에도 어떤 그 침투 보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생방 장비가 잘 보급이 되고 관리도 잘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사실 훈련 잘 안 해요. 예, 예. 군대 있을 때 방독면만 열심히 써봤지 나머지 잘 안 해봤죠. 4단계까지 모포 4단계가 잘 안 가잖아요, 사실은. 예.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핵 투발에 관련돼서 대피소 만들어야 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방독면 같은 거 밖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있겠어요? 화재 같은 거 나고 그러면은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CS 타는 고사하고 불났을 때 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게 그 연기 때문에 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건데 여하튼 그런 어떤 그 방독면 같은 것도 구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병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솥단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무슨 뭐 초코바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떤 그 간편식 같은 것들을 좀 평상시 준비해서, 예. 집에 놔뒀다가 뭐 군대 치장 이렇게 치환하듯이, 예. 좀 가끔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예. 그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월등하게 약한 부분이다. 예. 구조적인 측면 또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한은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전 만능의 보검이라고 그랬어. 만능의 보검. 예. 그래갖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한에 얼추 한 7천여 명의 그 사이버 전사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위성 이게 과연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이 됐을까? 아니면은 중국이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해줘? 함부로 안 해주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북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뭐 러시아 거 갖다가 역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고도 한 거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은 해킹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도 2021년인가 우리 그 비행기 만드는 KF-21 만들고 하는 그 카이 이거 해킹 당했었어요 북한한테. 예.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에 보면은 우리 그 사법부 북한 해커들한테 털려갖고 뭐 엄청 많은 기가바이트의 용량이 우리는 뭐 재판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 개인 정보는 안 넘어갔을 텐데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발표한 거 보면은 작년에 우리 국가 공공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이 하루 한 달 1년이가 하루에 162만 건이에요. 162만 건. 하루에. 예. 1년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공공기관에만. 예.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공격 주체가 80%가 북한이고 5%가 중국이더라는 거죠. 우리 뭐 다 지금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취약한 거예요, 이거. 이걸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북한은 알다시피 우리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기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평양에도 분명히 북한에도 어디 있겠지만은 일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중국 어딘가에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들어가서 깰라 그러면은 북한에 인터넷이 안 깔려 있잖아, 자. 진짜 방화벽이 두껍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민가에 그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다. 예. 근데 이 사이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거냐 그러면은 그 2008년도에 러시아가 우리 조지아를 이제 쳐들어갔어요 그때 남오세티아 문제에 있어갖고 갔는데 그 가기 전에 러시아가 조지아의 국방부, 외교부, 내무부에 홈페이지 다 해킹한 거예요. 완전 마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전쟁 지휘가 안 되는 거야. 국방부가 마비가 됐는데, 예. 거기에다가 또 뭐 외교부, 내무부도 다 마비가 되니까 국민들한테 전쟁에 관련된 홍보가 안 되는 거야. 그 저항 의지도 가질 수도 없고, 그 5일 만에 항복했다니까. 그 2014년에 러시아가 또 크림반도 그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일정 지역에다가 대규모 정전을 유도를 하고 혼란을 만들고. 그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 그 러우 전쟁할 때 2022년 그때도 마찬가지 사이버전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그 사이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엄청난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사실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버 작전 사령부 이런 걸 만들었다가 무슨 그 댓글 공장 뭐 이런 데 해갖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북한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이제 사이버전이고 그것은 북한한테는 아주 좋은 뭐 속된 말로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아까 앞에서 이 말씀하셨던 그 암호화폐 탈취라든지 은행 같은데 암호 걸어놓고 또 야 돈 보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핵 미사일 하는데 지금 쓰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대단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래전에 사이버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런 역량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 그 뒤에 이제 뭐 댓글 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임무수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됐었거든요. 뭐 댓글 그걸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을 뭐 도려냈다 하더라도 이 부대를 온전하게 가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대가 아직 기능 자체가 안 됐던 걸로 저는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종합하는 사령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항상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제 이거를 할 것인가? 통상 이제 국정원이 이제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또 뭐 이 정치하는 뭐 또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고 옛날 이제 그 기무사 시절에 또 기무사도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군대니까 뭐 이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사이버 관련된 그런 법 체계가 빨리 좀 정비가 될 필요도 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종합을 해갖고 우리도 좀 사이버전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방사는
일단은 제가 볼 때 성능이 좋다. 두 번째는 소위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적시성이에요. 네. 그 다른 나라들이 뭐 엉성한 기능이 안 되는 걸 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무기가 성능이 좋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그 K9 자주포라든지 K2라든지 FA50 경공국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우리는 지금 전쟁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로 쓰면서 잘못되는 것을 계속 피드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보니까 예. 세계 어느 나라에 보내도 다 이게 성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뜨거운 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추운 나라에 가서는 기능 발휘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봄, 여름, 겨울, 가을을 다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성능이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인데, 이 가성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제일 좋다 그러는 것하고 성능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가격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K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수출 시장의 한 50% 이상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K2 전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K9, K2의 라이벌이 어떻게 보면 독일인데, 독일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K2 흑표보다가 2배 이상의 가격이라는 거죠.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K9도 마찬가지, K9 자주포도. 그러면은 돈 적게 들이고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FA50 경공급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비행기가 그냥 떠다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뜨면 다 그게 돈이거든요. 네. 기름값 들어가야지, 그렇죠. 정비비 들어가야지, 조종사 봉급 줘야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랩터라 그러는 F-22 세계에서 가장 좋다 그러는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1시간 운행하려 그러면은 얼마 들 것 같아요, 돈이?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아니 1시간 비행기 1시간 비행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F-35 이것도 5,600만 원이 들어요. 1시간 움직이는데. 그다음에 F-16 이것도 3,6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020년도에 대만 해협에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무단으로 막 오니까 대만 비행기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응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해 대만이 그 시간에 들어간 돈이 1조가 넘는 거야. 근데 이게 전쟁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기름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소위 가성비가 좋으니까 국방비가 좀 적거나 저기 아주 못된 놈이 아닌 그런 데 있는 나라들은 그런 데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 그 FA50 경공격기 같은 거 많이 지금 가져가 계약이 끝났거나 계약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술을 배워온 미국에서도 지금 그거 한 500대 지금 사가려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도할개라고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 무기들이 대단히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적시성인데, 독일 같은 데에다가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야 탱크 좀 만들어 보내봐 그러면은 3년 5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 라인을 안 굴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라인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쓰니까. 그렇죠. 예.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니까 어떻게 돼요? 정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는 납기를 확실히 맞춰줄 수 있고 AS가 퍼펙트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방산 장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 과거에 뭐 한 9위, 10위밖에 했다 지금 쭉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 수출하는 게 미국, 러시아, 프랑스,
뭐 주로 이런 나라들인데 이제 그런 나라 이제 버금가는 그 위치까지 이제 우리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도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재무장한다고 난리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중립국이었던 스웨덴하고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야 너 왜 국방비 그거밖에 안 내 해갖고 지적받았던 독일도 지금 국방비를 엄청나게 올리고 심지어는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갔고 냉전이 무너졌다 그래갖고 없앴던 징병제도를 지금 다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 저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유럽 쪽에 지금 방산 소요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라이벌이 독일인데 자기들 이제 무장해야 되잖아. 수출할 게 아마 없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량이 보다 많이 좀 수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와 그 방산 수출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건 그 최근에 보면은 뭐 잘못 얘기하고 혼나는 사람들 봤는데 저는 사실 뭐 주식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그 뭐 후회한다 그럴까 뭐 후회도 소용없지만 예. 꽤 오래 전에 코로나 그 터지기 전에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야 고장군 근데 저 이제 민간인일 때 예비역일 때 야 고장군 야, 내가 지금 그 방산 그 주식을 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개야 나는 주식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아는 바가 없고 그거 어디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 뭐 이런 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올렸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잘 모르고 위험한 이야기인데 여하튼 이 우리 방산 관련된 기업이 여러 가지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그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뭐 막연한 생각은 저는 뭐 상식적으로 드네요. 예. 우리 뭐 K9, K2, FA50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뭡니까 우리 개발하고 있는 KF21 예. 이게 이제 그 올해 보니까는 이제 무장 발사 시험을 한다고 그러던데 발사 시험이라는 게 이제 미사일 같은 거 달고 올라가서 쐈을 때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걸 시험을 하는 모양인데 그거 되고 나면 이제 뭐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그럴 테니까 하여튼 육해공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좀 약하긴 한데 우리가 그것도 뭐 도산 안창호급의 3,000톤급에 해당되는 그 잠수함을 이렇게 해갖고 뭐 지금 개발하고 완료 끝나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던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우리 방산 기업들이 저는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효자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 웅달 책방 구독자님들과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이제 주로 뭐 군 이런 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최근에 뭐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지만 사실 바뀐 게 없고 북한이 뭐 통일을 삭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평상시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안보에 관해서는 너나 구분 없이 똑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예. 최근에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왜 가입을 하고 있고 독일이 왜 다시 재무장을 하겠다 그러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요즘은 이제 총력전이니까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